저는 이제 진보당 소속의 동구의 방어하정 대송동의 지역구 구의원으로 일하고 있는 박문옥 의원입니다. 2006년도에 당시 이제 민주노동당이 여성할당을 30%를 도입하고 나서 동네에 살고 있는 여성들이 모였는데 한 분은 만삭이고 한 분은 애 논 지 100일이고 저는 그때 당시 애가 4살이었어요. 그래서 조건이 제가 제일 좋아서 출마를 하게 됐는데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만 30세에 의원 생활을 시작했고 2010년도에 재선을 한번 했고 그리고 이제 8년을 쉬다가 이번에 다시 세 번째로 구의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4년도에는 낙선을 했고 그다음에 16년도에 저희 이제 동구에 국회의원 하셨던 지금 동구청장인 김종훈 국회의원 또 지역사무소의 사무국장으로 일을 했고 18년도에도 낙선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8년은 이제 낙선으로 구의원 활동 못했습니다. 2018년도 전까지는 울산 동구나 북구는 이제 민주당보다는 진보 정당들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의 지지와 응원이 많았고 2018년부터는 또 민주당이 또 지방 정치에 많이 진출하게 돼서 저도 이번에 사실은 쉽게 된 건 아니고 이제 구의원에 2명인데 또 민주당 후보를 2명을 출마를 시켰고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다시 살아서 돌아와 있습니다. 민주당 2분도 있고 국민의힘 또 후보가 1분이었고 이제 저희도 이제 1명이었고 또 이제 다른 진보 정당에서 후보가 있었죠. 저는 이제 고향이 북구 강동인데 북구 강동이 이제 원래는 바닷가 마을이다가 지금 이제 강동 산하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서 이제 강동이 마치 산하라는 동네로 사람들이 인식을 많이 하는데 강동에는 정자, 그다음에 제전, 신명 이렇게 바닷가 마을들이 주로 있고 달곡, 군항 같은 이제 또 농촌 마을인데 저는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부모님들이 어업에 종사하지 않으시는 몇 안 되는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발을 하셨고 엄마는 이제 동네에서 슈퍼마켓을 해가지고 바닷가 일을 하지 않는 동네에 몇 안 되는 집에서 나고 자랐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전부 다 울산에서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 동네에 제 또래 친구들 중에 4년제 대학을 간 친구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울산대학교를 가게 됐는데, 제가 가고 싶었던 데는 원래 도서관학과나 문헌정보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여자여서, 자취할 수 있는 학교는 보내줄 수 없다라고 해서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이 이제 울산대학교랑 울산 전문대학교 2개밖에 없어서 울산대학교로 갔는데, 나름대로 반항이 또 부모님들이 바랬던 영어 영문학과, 일문학과가 아닌 사회학과를 그때 선택을 하게 됐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학교면 냉난방도 조금 되고, 시설도 좋은 강의실일 줄 알았는데, 부모님이 어렵게 그 동네에서 대학을 보내주셨는데, 시설이 너무 낡은 거예요. 거기다가 또 공대 건물 중에 공사를 해가지고, 공대생들은 야간 수업만 하는데, 저희 과만 거기서 수업을 배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교실을 바꿔달라고 싸우다가 학생운동을 하게 됐고, 대학을 이제 졸업하고 나서는, 시민사회 단체 활동을 이제 지역에서 계속 하다가, 지역 활동을 더 전면으로 하자고 해서 당시에 이제 민주노동당에서 동구 지역으로 파견을 해서 동구 지역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남편은 지금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남편도 이제 대학을 졸업해서 민주노총에 상근을 하다가 민주노총의 상근자들도 실제로 현장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조금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이제 2조 2교대를 열심히 이제 노동을 하고 있는데 처음 이제 민주노동당이 만들어졌을 때 노동자들이 직접 정치를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해서 2022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전부 노동자 출신들의 후보들을 내보내고 실제로 많이 당선도 되셨는데 그 뒤에 활동에 대해서는 담보나 또 평가를 잘 해주지 못하다 보니 지역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분들도 계셨지만 사실은 또 평가가 좋지 않은 노동자 출신 의원들도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2006년도부터는 조금 지역에 여성할당제가 도입되면서 여성 후보들을 많이 진출을 하게 되고 또 여야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의원은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노동성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 진보당에서는 노동자 대표 선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지만 노동자성을 대변할 수 있는 후보들도 후보로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 사회의 모순을 바라보는 문제에 있어서 이제 노동당과 진보당의 뭐 차이가 있고 뭐 학생운동에서 뭐 어느 파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문제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노동자 입장을 저희보다 저는 더 선명하게 대변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 진보당은 노동자도 대변하지만 저희는 또 대중정당을 지향하고 있는 당으로서 노동당이랑 조금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 때 선후배였는데 성향이 완전 달라서 좋아했는데 결혼하고 살면서 힘듭니다. 저는 이제 뭐 약속이 있으면 아까도 이제 일찍 와야 되는 스타일이고 그다음에 뭐 조금 약속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을 어기면 안 되는 사람인데 저희 남편은 약간 조금 뺀질거리는 스타일이고 그다음 뭐 물건을 사러 가면 저는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오는데 저희 남편은 이 물건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또 얘기를 해주고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연애할 때는 이제 조금 싫은 얘기를 잘 못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그게 좋았는데 막상 살면서는 조금 그렇다가 한 15년 살고 나니까 이제 다 귀엽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 4학년 아들 하나 있습니다. 남편이 72년생, 제가 이제 75년생이에요. 예. 그런 뺀질거림이 좋아가지고, 였고, 이제, 예, 그래서 이제 너무 서로 다르니까 이제 그게 좋아서 연애를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밖에 나와서도 이제 본인 또 시민단체 활동을 계속했고, 저도 이제 그 활동을 계속했고, 대학교 때 학생운동 할 때는 그게 학생운동인지는 모르고 그냥 뭐 학생회 부회장을 한다, 그다음에 뭐 비상대책위원장을 한다 이러면 기특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96년, 97년, 98년 학생운동의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후배 부모님들이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알게 된 거죠. 딸이 데모하고 다닌다는 걸 이제 알게 됐는데 그래도 자라면서 저는 제가 딸 셋 아들 하나인데 제가 첫째거든요. 아들이 막내인데 저희 이제 부모님은 단 한 번도 딸로 키운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첫째, 마지 이렇게 키웠고 남동생도 네가 아들이어서라고 특혜를 받은 거 남동생 말에 의하면 저희 셋째랑 둘이 다 2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해양소년단을 한 집에 한 명이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누나 대신 해양소년단 한 게 본인이 아들로서 받은 특혜라고 할 정도로 이제 키우셔서 안타깝긴 했지만 뭐 못하게 말리지는 않으셨고 동생들도 이제 뭐 굳이 누나가 이제 이런 길을 가야 되냐고 하지만 말리진 않고 또 뭐 큰일이 있거나 의논해야 될 일이 있으면 제일 든든하게 또 힘을 보태주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또 구속될 뭐 상황 이런 건 없었고, 뭐 98년도에 자동차 정리해고 이제 싸움을 할 때 저희가 이제 뭐 그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불법 선전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공장에 넣어주는 역할 이런 걸 했는데 저는 또 검문을 안 받았어요. 네. 왜요? 학생 운동권처럼 안 생겨가지고 검문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뭐 그렇게 잡혀간 것도 뭐 8.15 통일행사 한두 번 정도 빼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남편분은요? 남편분도 구속된 적은 없어요. 근데 저희 학번 때랑 남편 학번 때도 구속된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그때 않았어요. 예. 그럼 91과 94 네네네네. 학번이네, 그죠? 네, 여성이어서 좋았던 건 이제 동네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동네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 또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게 중요한 역할인데 기존의 남성 정치인들은 그런 데 대해서 또 경험을 안 하시던 세대였고 저는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 어린이집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친환경 무상급식도 관심이 되고 왜 동네에 도서관이 없을까 그다음에 아이들이 놀이터를 갔는데 봄, 가을 빼고는 여름, 겨울에는 못 노는 놀이터를 왜 수십억을 주고 만들어야 될까 해서 아이들 요구에 맞는 이제 시설들이나 놀이터를 만들거나 정책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게 여성이어서 좀 장점이고 반면에 아직까지 정치 문화는 남성들 정치 문화다 보니까 어떨 때는 정말 죽도록 술 마시고 다음날 화장을 곱게 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회의에 뭐 들어가서 진짜 앉아있기도 하고 또 뭐 과장 계장들 중에는 그때는 제가 30이었으니까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50 뭐 초중반 되시는 분들은 뭐 술자리에서 대놓고 이제 뭐 비아냥거리는 분도 계셨어요. 뭐 좋겠다. 의원님은 그 나이에 전부 다 의원님 의원이니까 너무 좋지 않느냐. 근데 저는 그게 또 충격이었거든요. 저희 주변에 있는 당원들은 다 문호가 문옥씨 이렇게 부르지 제가 의원이 됐다고 해서 막 의원님이라 부르는 분들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 그런 사람 없는데요 했더니
그때 그렇게 처음에 비아냥거렸던 공무원 또 본인은 본인이 놀랬고 저는 이제 그때 아 사람들이 나를 저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였는데 좀 가능하다면 여성이어서 조금 비교되지 않도록 악착같이 했어요. 근데 앞에 말씀드린 우리 남편이 아이를 돌보는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서 뭐 출장 갈 일이 있으면 아이를 카시트에 태워가지고 결국은 친정에 데려다 놓고 또 끝나고 나면 다시 데리고 오고 해서 저 대신 이제 또 가족들 중에 또 누군가는 아이의 돌봄 문제를 책임져 주셨죠. 처음에 제가 출마를 했을 때 구의원 후보만 9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제 3인 선거구였는데 그 중에 이제 또 저만 여성이고 젊은 여성이 나와서 되게 사람들이 궁금했나 봐요. 그리고 또 선거운동을 했던 분들이 당시에 미포조선에 다니는 이제 저희 노동자 당원들이셔가지고 선거 또 작업복을 입고 나와서 뭐 바위처럼 맞춰서 율동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자원봉사를 해주셨으니까.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처음에는 되게 신기한 눈으로 많이 바라봤고 또 물어보는 분도 계셨어요. 젊은 여자가 왜 이 더러운 정치를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저도 사실 처음에는 답을 못했는데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으면 평생 만나지 못할 분들을 많이 만나시더라고요. 새벽에 이제 중공업에 출근하는 노동자들이 주차장이 없으니까 새벽 4시 반에 안전한 곳에 주차해놓고 히터를 틀어놓고 몇 시간을 버티다가 출근하는 노동자들도 만나게 되고 저희가 또 바다가 있으니까 여성 어업인 해녀분들도 만나게 되고 또 남성 어민들도 만나게 되고 또 저도 부모님이 자영업자지만 자영업자들은 가족들끼리 24시간 없이 장사를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만나게 되는데 한 분을 소개하면 저희 이제 월봉시장의 미아당 차만우라고 시유점을 하시는 사장님이 계신데 저희가 그때 그 선거 공보물에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이랬더니 저한테 자기는 365일 중에 365일을 식육점을 여는데 왜 그런지 아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른다고 얘기했죠. 그래 놓고 무슨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얘기를 하냐. 그런데 이제 그 집에 손님이 유독 많으니까 선거 때마다 그 집에 가서 이제 오는 손님들한테 명함도 뿌리고 커피도 한 잔 얻어먹고 또 사장님이 뭐 여러 가지 물으시면 대답도 다 하고 했는데 이제 마지막 날 그동안 선거운동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다 인사를 드렸더니 저를 찍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이제 98년도 IMF 때 자동차에 본인이 희망퇴직으로 쫓겨났고 나오자마자 이제 아드님이 또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본인이 그때 결심한 게 자동차 다니던 옛 직장 동료들을 만나면 내가 절대 꿀리지 않게 살겠다 해서 정말 악착같이 식육점을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이제 들으면서 아, 제가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 좀 많이 배우는 시간이어서 그때 만난 인연 분들은 아직까지도 주민들과 계속 관계를 하고 있고 물론 이제 누구는 좀 큰 정당에 가서 정치를 하면 훨씬 편할 건데 굳이 뭐 하러 진보당에 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아직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지금 후보 출마 이런 걸 당원들과 의논을 하고 있고 이미 진보당은 작년 7월부터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한 후보자 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후보도 발굴하고 2주에 한 번씩 모임을 하면서 울산의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 저희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한 달 동안 진행했던 지역 사업을 보고를 하고 있는데 저랑 함께 이제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저희 당원들은 내년에 저희가 또 동구청장 선거 재선이 목표이고 그럴 경우에 이제 김종훈 동구청장이랑 또 구의회에서 호흡을 맞춰야 할 사람이 필요하니 그대로 구의원들 출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반면에 이제 조금 체급을 키워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내는 분도 있는데 이제 저도 결정해야 될 시간이 와서 아마 이제 전자 쪽으로 이제 아마 당원들 의견이 많고 저도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고민이 그쪽 방향으로 지금 기우고 있고 확정은 아직 하진 않았습니다. 저한테 맨날 붙는 타이틀 중에 하나가 울산에서 최초로 어린이 놀이터 물놀이장을 제가 제안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이제 놀이터 하나 만드는데 보통 한 2, 30억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본가을밖에 안 놀다 보니 성남시에서 이제 이런 비슷한 고민을 했던 공무원이 있었나 봐요. 공무원이 아이들은 바닥 분수만 있어도 너무 재밌게 노니까 어린이 놀이터에다가 바닥 분수를 신고 미끄럼틀 내려오는 것을 조금 움푹 파이게 해가지고 물놀이장을 만들어서 최초로 물놀이장을 만든 적이 있는데 그걸 울산에 이제 제안해서 현실화시킨 게 이제 제가 했던 최초의 어린이 놀이터 물놀이장이고
그리고 친환경 무상급식도 워낙 정치적 이념으로 대변됐던 곳이어가지고 저도 그때 20여일 단식 농성을 하면서 울산에서 이제 동구가 또 최초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고 5학년까지 확대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구가 전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를 직영으로, 다른 곳은 위탁을 많이 하는데 직영으로 하고 있고, 지금 또 제가 이제 운영위원장을 이번에 맡아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작은 도서관 운동이 2000년대 초반에 MBC 기적의 도서관 느낌표 프로그램 때문에 도입이 됐고, 저도 이제 그 처음 두 번째 의원 할 때는 4개 정도를 만들고 나갔는데 8년 만에 돌아오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대로 더 늘어나지도 않고 역할이 더 다양해지도 않아서 최근에 저희가 서부동에 어린이 전용 도서관을 하나 만들었고, 이번에 청소년 전용 도서관을 고민하면서 서울 출장을 다녀왔는데 복합 문화 공간에 대한 요구들이 정말 많구나. 가보니 도서관이 책만 있는 게 아니라 음악도 있고 영상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바느질이나 요리나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게 다 있어서 조금 동구에 있는 시설들을 복합시설로 울산에 조금 모범 사례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리고 만들 때 전제 조건은 저희 동구에 있는 청소년들의 요구를 반영한 시설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해서 준비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울산저널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울산저널 독자의 한 사람으로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울산저널이 매일 나오는 신문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소식이 밀려서 한 번씩 보게 돼서 조금 그게 제일 아쉬운데, 아마 독자분들이 다들 가지시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에서 지역 언론을 키우는 일은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않아야 될 저는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울산저널을 응원하는 정도가 이 정도라면 더 많은 응원으로 울산저널이 더 자주, 더 다양하게 울산 시민들에게 울산의 소식을 조금 다른 언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입장에서, 그리고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입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만들고 함께 응원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